비행원반의 추진원리, UFO 항행원리와 이 시대 몸의 변화. 그 UFO의 항행원리를 알고 싶습니다. A. 기상변화의 원리를 우주공간의 변화축으로 응용하십시오. 그 UFO의 항행원리와 반중력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A. 중력의 역의 힘으로 항행하는 것이므로 반중력을 잘 파악하십시오. 그 반중력은 어떨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A. 자연적 현상이므로 중력이 있으면 반중력은 항상 안과 밖에서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 반중력 현상을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A. 지구인 여러분의 우주파동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지구인이 쉽게 적응하고 경험할 수 있다면 이미 지구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 허치슨 휴가 물체에 강력한 전자기장을 걸어주면 물체가 일시적으로 떴다가 가라앉는 현상은 반중력 현상이 아닙니다. A. 지구인들이 실험하는 중력과 반중력에 대한 것은 특수한 상황을 설정해 하고 있으나 지극히 미비한 단계의 과학적 진전입니다. 그 앞에서 말씀하신 기상변화의 원리와 반중력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A. 기상변화의 원리를 쉽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도움이 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계의 수많은 별들이 각기 기상에 다양한 변화를 갖고 생존합니다. 이런 모든 변화는 각 별들의 태양과의 거리 밀고 당기고 회전하는 힘의 함수에 기인하고 있으며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됩니다. 지구별의 기상 변화는 인체의 기능 변화와 비교해서 그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사계가 있는 지역과 사계가 없는 지역, 태풍과 비바람이 많은 지대와 없는 지대, 지진이 있는 곳과 지진이 없는 곳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기류의 다양한 변화로 이루어지며 이 기류는 별과 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별들 상호 간의 관계를 연결짓는 고리가 중력과 반중력의 틈새에 있습니다. 틈새란 무슨 존재이든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는 시간적 과거의 산물이며 또 존재치 않는 것은 존재하는 것의 시간적, 공간적, 미래, 현재, 과거도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한 직선의 처음과 끝은 반대 방향에서 보면 과거, 미래가 혼재하는 것입니다. 즉, 틈이란 이러한 관계를 자유자재로 볼 수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과학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만약 지구인이 달을 폭파해버릴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다면 달과 지구의 운행도가 현재와 동일할까요? 이 우주에는 우주심이 너무나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어야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학의 진보는 창조적이어야 합니다. 지구인의 현재 심성으로는 틈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진지한 우주적 본심으로 돌아와야 인체의 구조를 모르고도 스스로 자유스럽게 살아가는 것과 같이 중력과 무중력, 반중력 사이의 힘의 활용은 같은 선상의 앞과 뒷면이며 안과 밖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기상 변화와 비교할 수 있다는 인체의 기능 변화란 무엇입니까? A. 인체라 한 것은 사람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 모두의 변화를 말한 것입니다. 지구도 인체로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토사광난 현상과 태풍의 현상을 동일선상에서 이해하기가 쉽진 않겠지요.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지구적 차이는 너무 크게 작용합니다만 우주적 관계에서 보면 각기의 임무와 역할은 동일한 것입니다. 자연현상과 기상변화, 각 질병의 발생을 잘 관찰하시면 정교한 통로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가 한 그루의 나무, 인간, 동물로 변화하는 그 정보의 이전 통로가 우주로 통하는 길입니다. 지금 여기 미네사 모임. 메타트론이 바람들과 불들과 물들과 그리고 지구의 요동침에 대하여 말했을 때 진실로 그는 여러분이 뉴스에서 듣고 읽게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 자신에 관한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물리적 몸을 휩쓸고 지나갈 불들에 준비되셨습니까? 그것은 독감이나 피부의 염증 또는 뜨거운 따끔거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내면의 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왜냐하면 바로 지금 여러분의 깊고도 깊은 수준들에서 에너지적으로 많은 알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지요. 마찰과 알력은 열을 일으키는데 바로 이것이 내면의 불들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불들은 여러분의 내적 존재를 정화하며 그리고 오랜 상처들을 제거합니다. 여러분의 살림 속에는 잘려진 나무들이 있는데 그 지표면에는 그 나무의 잔해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존재 안에서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제거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내적인 불들이 그것을 놓아버리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땅에 흔들림이 있을 것인데 메타트론은 이를 통해 여러분 내면에서 등장할 흔들림과 소동들에 대하여 말했던 것입니다. 몸의 아픔들과 고통들 말이죠.
여러분의 DNA는 바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밤에 거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DNA 주위에 서서 그 변화들의 완충 효과를 제공하는 걸 돕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 자신의 DNA 구조와 분자들, 그리고 원자 수준의 존재를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 내면을 바꾸고 있으며, 그렇기에 이것은 흔들림과 전율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 체험들의 에너지적 흔적들을 여러분의 신체 조직과 뼈 속, 그리고 여러분의 물리적 몸 전체에 담아 간직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흔적들을 놓아버리기 위해서 몸의 흔들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메타트론, 토비아스, 당신들은 무슨 이유로 이러한 일들이 저의 몸에 일어나도록 합니까? 왜 제 몸이 아프지요? 사랑하는 이유. 그것은 여러분이 과거의 흔적들을 놓아버리고 있기에 일어나는 것이랍니다. 그러한 과정을 이해하시고 그것과 함께 흘러가세요. 그리고 물들이 나타납니다. 그 물들은 바로 눈물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가슴에서 흘리는 눈물들이지요. 왜냐하면 진실로 낡은 에너지가 떠나는 것에 대하여 슬픔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고향처럼 머물렀었던 이원성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의 눈물들은 과거의 감정적 잔재들을 씻겨내는 것을 돕습니다. 눈물들은 낡은 것들을 씻어내 여러분이 진실로 새로운 에너지 속으로 움직여 들어가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리고 바람들도 있죠. 여러분 내면에서 부는 바람들 말입니다. 내면에 바람들이 있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여러분은 바로 지금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시속 180km로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창문 밖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내밀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질풍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새로운 에너지 속으로 엄청나게 빨리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이것은 여러분 내면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들도 역시 정화하는 것을 돕습니다. 바람들도 놓아버리는 걸 돕지요. 때때로 바람들은 여러분의 전 존재를 부드럽게 위안하듯 스쳐갑니다. 또 어떤 때는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처럼 거칠게 포효하기도 하지요. 여러분이 새로운 에너지 속으로 들어감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지난 모임 때 메타트론이 말했던 것 중에 많은 것들은 여러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여러분은 또한 여러분 바깥 세상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식을 바꾸게 됨에 따라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돕게 됩니다. 설령 여러분이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지 않고 그저 탁자에 앉아만 있더라도 여러분 내면의 의식 변화들은 여러분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이제껏 겪어온 것과 비슷한 과정을 겪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들의 과정은 더 쉬울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과 같은 스승들의 안내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적절한 시간에 여러분께 나타날 것입니다. 샴브라의 메시지에서 http://energy21.projopus.com/fs3.htm 디노 크레스페돈 의 UFO와의 접촉 Overcoming Gravity have you any objection to telling us about the problems of navigation in flying saucers? 비행원반을 운항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요? A. None at all. It is obvious that interplanetary voyage will not be possible for people of us for some time to come, but we will give them a helping hand by showing you what take place. 전혀 없습니다. 지구상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야 행성 간 항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들에게 시연해 줌으로써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더 atmosphere pressure on us is 1.033kg per SQ/cm. If a sheet of paper is placed over the mouth of a glass full of water and turned upside down, the atmosphere pressure on the paper will prevent the water from being subject to the force of gravity and spilling out of the glass. 지구의 대기압은 1제곱센티미터당 1.033kg로 작용합니다. 물을 가득 채운 컵 위에 종이 한 장을 올려놓고 컵을 뒤집으면 물이 아래로 쏟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기압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We use this natural atmosphere pressure in the flying saucer. It is this which gives us the necessary propulsive force. 우리는 이런 자연스런 대기압을 비행원반에 응용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추진력을 제공해 줍니다. If we maintain this pressure underneath the saucer and bring about a decompression on top,
더 크래프트 윌 비 기븐 어 터리픽 어프워드 스러스트 위치 노 노운 포스 캔 매치. 만약 이 압력을 비행 원반의 아래쪽에 유지하고 위쪽을 감압시키면 비행체는 어떤 알려진 힘보다도 더 무서운 속도로 위로 추진됩니다. q 플리즈 비 모어 익스플리서트 아이도 not quite understand the system you describe.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 It is quite simple, my friend. We create a vacuum in the direction of travel. If we have low pressure on one side, the other side is subject to the full atmosphere pressure. Any object, whatever its nature, can only be moved if some difference of energy potential is created. For example, with a source of 20m diameter, we get here radius cubed 314만 1600 sq cm as the surface of the source. 친구, 이것은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는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공을 형성시킵니다. 만약 어느 한쪽의 압력이 낮아지면 그 반대쪽은 대기압을 온전히 다 받습니다. 어떤 대상물이건 자연의 법칙에 의해 에너지 전위의 차이가 발생될 때 비로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병 20m의 비행 원반은 약 314만 1600 제곱센티미터의 표면 넓이를 갖습니다. With an atmosphere pressure of 1.033 kg per sq cm, we can calculate that the force operating on a source of 20m diameter is equal to 327만 8272.8 kg. 대기압이 1제곱센티미터당 1.033kg 작용하므로 우리는 20m 직병의 비행 원반에 작용하는 힘이 327만 8272.8kg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This gives you some idea of what is involved. Even the smallest type of source develops a thrust of approximately 3 million kg. Whereas even your most powerful aeroplanes cannot develop more than a few thousand kilograms of thrust. 이로써 당신은 몇 가지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가장 작은 타입의 비행 원반이라도 약 300만 kg의 추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비행기 엔진이라 할지라도 수천 kg의 추력밖에 낼 수 없는 것과 대비됩니다. A great danger hangs over the earth as a result of atomic explosions, the disturbance of these upper layers can cause torrential rainstorms, hurricanes and an unbelievable increase in the atmosphere pressure and in the intensity of solar radiation. 핵무기의 폭발 실험으로 인해 지구는 커다란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기 상층부의 교란은 급격한 폭풍우와 태풍, 대기압의 급격한 증가와 태양 방사선의 강도 증가를 야기시킵니다. 사우서스도 not cancel out gravity as was at first thought, but they derive their power from the atmosphere pressure itself. 비행 원반은 처음에 추측했던 것처럼 중력을 조절하거나 상쇄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기압 자체로부터 추진력을 얻습니다. This is why many people have been told that their source of energy was nature herself. If Southers cancelled out gravity, they would only be able to move in one direction, and would still need a propellant to supply the power. Even supposing they did overcome gravity this way, they would still possess a certain weight in relation to the air, and the ensuing friction with the atmosphere would limit their speed considerably. 이것이 왜 많은 사람들이 비행 원반의 동력원으로서 자연 그대로를 이용한다고 얘기 들어왔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약 비행 원반이 중력을 제거시킨다면 그것은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일 것이고 파워를 공급하기 위한 추진제가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방식으로 중력을 극복한다 해도 그것은 공기에 대해 상대적인 중량을 가질 것이고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 그 속도는 크게 제한받을 것입니다. It should, therefore, be perfectly feasible to construct a source on Earth. Its covering could be made of any material, as there would be no friction with the atmosphere. They could be any shape, although the source shape is the ideal one, since one half can take the full force of the atmosphere pressure, while the other is immersed in a vacuum. The speed and maneuverability of a cube-shaped craft would be impaired owing to air resistance on each side, which would consequently be subject to friction. 그러므로
비행 원반은 지구상에서 제조하고 운항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이것의 외피는 어떤 재료를 사용해도 무방한데 그것은 공기와의 마찰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어떠한 형태라도 가능하지만 원반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것의 절반은 대기압의 힘을 모두 받고 나머지 절반은 진공 중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원반형이 아닌 입방체의 모양으로 한다면 그 모서리와 공기와의 연속되는 마찰에 의해 속도와 기동성이 크게 저하될 것입니다. 더 소서 could not be fitted with glass windows since the difference of pressure at various points of their surface would break them, which would create havoc inside the saucer. The saucer is consist of television apparatus placed at various points on the outside of the craft, which relay to a screen in front of the pilot. This screen covers all directions simultaneously and is therefore better than the human eye, which can only take in a certain angle of vision at one time. 비행 원반에는 유리창을 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비행체 표면에 다양하게 작용하는 압력의 차이에 의해 유리가 파손되면 원반의 내부는 순식간에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원반의 눈 역할을 하는 것은 원반의 바깥 표면 여러 곳에 둘러진 카메라입니다. 이것이 조종사의 전방에 있는 스크린에 화상을 전송해 줍니다. 이 스크린은 모든 방향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으므로 한 번에 제한된 각도의 시야만을 갖는 사람의 눈보다 더 낫습니다. Unfortunately, a craft of this type could be used in war, but it would also revolutionize our transport systems if it could be constructed on Earth. Distance would not be a factor. Ships and trucks could be dispensed with, as loading and unloading could take place anywhere without having to build special landing fields. 불행히도 이 타입의 원반은 전쟁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우리의 교통체계의 일대 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먼 거리도 문제가 될 수 없고 배와 트럭은 이것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공항 시설을 건설하지 않고서도 화물의 적재와 하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 to be continued. In a standard transport saucer, this pressure would be much greater. With a craft of room diameter, we would get a thrust of 7,854만 kg and with one of 200m diameter the thrust would be 3억 1,416만 kg. 표준형의 운송용 원반의 경우 이 대기압은 훨씬 큽니다. 보통 직경의 원반이 갖는 추력은 7,854만 kg이고 직경 200m 원반의 경우 3억 1,416만 kg의 추력을 갖습니다. This is more or less theoretical because we never use the whole cargo carrying capacity of these giant freighters. If we did so, we would not have sufficient force available to develop high speeds. 이것은 다소 이론적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거대한 운송체의 전체 적재 용량을 절대 모두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빠른 속도를 얻기 위한 충분한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When we undertake any interplanetary journey, we use a low capacity craft. The size depends on the object of the visit. Generally saucers with a diameter of 20 meters are the handiest. These craft, fully equipped, weigh 25만 kg. The total capacity of this craft would be 3 million kilos, but we use this margin of power to enable us to operate at high speeds. 행성 간 여행을 할 경우 우리는 작은 용량의 원반을 이용합니다. 원반의 크기는 여행의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20m 직경의 원반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이 원반은 모든 장비를 장착하고 약 25만 kg의 무게를 갖습니다. 이 원반의 총 적재 용량은 약 300만 kg입니다만 우리는 그 여분의 파워를 원반의 고속 비행에 사용합니다. A ship could never develop energy on this scale. Not even atomic energy can compare with the forces of nature. And nature does it without poisoning the atmosphere. Is it clear to you now? 어떤 운송체라도 이러한 규모의 파워를 발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원자력 에너지라 할지라도 이 자연의 힘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자연은 대기를 망가뜨리지 않고도 그 일을 해냅니다. 이제 명확한 이해가 되시나요? I understand. What an extraordinarily simple process. 이해됩니다. 정말 단순한 과정이군요.
A. Yes, it is simplicity itself. It is just a question of knowing how. But it would not be complete unless I told you how we set about creating a vacuum externally. First, I will explain to you how the source is steered. We can move this vacuum in any direction. Course is set by operating an ordinary lever on a hemispherical mounting which moves the vacuum in the required direction. If we wish it to go in a particular direction, we produce a vacuum on the side of the source, and immediately the atmosphere produces a pressure on the opposite side pushing us in the direction of the vacuum. We can change direction abruptly and do not need to describe curves. Do you understand now? 그렇습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이것은 노하우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외부적인 진공을 형성시키는가에 대해 내가 언급하지 않는다면 완성될 수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는 원반이 어떻게 방향 전환을 이루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공을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은 단순히 원하는 방향으로 진공을 형성시키도록 레버를 움직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어느 특정 방향으로 가고 싶다면 그쪽 방향으로 진공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반대 방향에서 즉각적인 대기의 압력이 발생해 원반을 진공의 방향으로 밀어냅니다. 만약 수평 비행 중에 90도 직각턴을 하고 싶다면 우리는 단지 위쪽이나 또는 어느 방향으로든 진공의 방향을 그쪽으로 이동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새로운 방향으로 똑같은 속도를 얻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으며 커브 선외 반경의 개념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Q. Yes, I see the whole import of it. This can revolutionize all our concepts of aerial navigation. It is a diabolical piece of machinery. 네,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중항행에 대한 일반적 개념을 완전히 혁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마술적 기술입니다. A. It depends on the use to which it is put. ISTL를 have faith in humanity and promise that if one day you can agree to abolish war, I will personally come and help you achieve these results and other more important ones. I shall teach you how to make life a paradise.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나는 아직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전쟁과 파괴를 종식시키는 데 동의한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다시 와서 이 기술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또 더 중요한 것들도 알려줄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당신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But as I was saying, we create a vacuum and to use your words, a diabolical thrust, friction, however, does not arise as we are always moving into a vacuum.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당신의 표현대로 마술적인 추력을 진공을 발생시킴으로써 얻습니다. 공기와의 마찰은 발생치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진공을 향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And without friction the craft does not heat up. We often need extra heating to keep ourselves warm because the vacuum causes a drop in temperature. 마찰이 없기 때문에 원반은 가열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인위적인 가열 장치를 필요로 합니다. 이유는 진공이 형성되면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There are no technical difficulties involved in producing an external vacuum. You know that cathode rays have the strange property of decomposing the atmosphere through which they pass. Under the action of these rays, the elements of the atmosphere revert to their ether state. In addition to this, we make cathode rays intersect the anode rays at an angle of 45 degrees. This we achieve by using high voltage and current. 외부의 진공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기술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음극선 캐소드 레이은 공기 분자를 분해하는 이상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음극선의 작용으로 공기의 입자는 에테르 상태로 변환됩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우리는 이 음극선을 양극선 에노드 레이과 45도로 교차시킵니다. 이것은 고전압과 고전류를 이용합니다. Q. Where is the cathode ray apparatus situated? 음극선 발생 장치는 어디에 위치시키나요? A. All over the peripheral area. That is to say, the whole of the outer edge of the craft acts as a cathode ray emitter. These rays are deadly and can only be projected outwards. If a human being were to be exposed to rays as powerful as the ones we use, his cells would be destroyed and he would suffer lethal burns.
원반의 주변부 전부에 위치시킵니다. 즉, 원반의 모든 바깥 주변부에는 음극선 방출기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 광선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항상 바깥 방향으로만 방출됩니다. 만약 사람이 이 강력한 광선에 노출된다면 그의 세포 조직은 파괴되고 그는 치명적인 화상을 입을 것입니다. But inside the craft there is less radioactivity than in the air that is breathed on us. 그러나 원반의 내부에서는 바깥쪽보다 적은 방사성을 갖습니다. The coloration that saucers appear to give off in flight is caused by these rays. The same thing happens in a crux or Geissler tube. They are a result of the low pressure or vacuum that we create. If we wish to go very fast, we use an absolute vacuum and move through space in a flash. At other times, we use a semi-minus vacuum and we move more slowly. The intensity of the vacuum is proportional to the current used and is controlled by a rheostat. If we want to follow an undulating course, we use a pulsing current. 원반이 다양한 색채를 띠는 것은 이 광선 때문입니다. 크룩스나 가이슬러 튜브 진공방전장치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발생시킨 저압 또는 진공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만약 정말 빠르게 이동하고 싶으면 우리는 거의 완전한 진공을 형성시킵니다. 그러면 우주 공간을 불빛과 같이 이동합니다. 보통의 경우 절반 정도의 진공을 형성시켜 더 천천히 이동합니다. 진공의 강도는 사용되는 전류에 비례하고 그것은 가변 저항을 이용해 조절합니다. 만약 파도처럼 이동하고 싶다면 우리는 맥동파를 사용합니다. When we are using a semi-minus vacuum, you observe a luminosity around us at night but if we are using an absolute vacuum we become invisible because light does not exist in a vacuum. This is the reason why people always say that we appear to be stationary and suddenly vanish and appear in another spot. 우리가 반진공을 사용하여 항행할 때는 밤에 발광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완전 진공을 사용하여 항행할 때는 우리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진공 속에서는 빛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원반을 목격할 때 한 군데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서 다른 곳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I must admit that the methods are also used, such as the bismuth system, which is still used on some craft to set up a difference of energy potential. In fact, this was the system we used to use at first. The captain described this other process to us, but as it was a complex one we would rather not repeat it here. 나는 비스무트 붉은 빛의 금속원소 역조 시스템과 같은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초기에 이용했던 시스템으로 에너지 변위를 가져오는 효과는 똑같고 아직도 몇몇 원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반의 선장은 이것의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지만 복잡한 과정이었으므로 여기서는 소개치 않는다. After having traveled around for some time in these bismuth craters, a being from another planet explained to us how to use a simpler method. Now they are only used for space travel by enthusiasts as a kind of sport, just as you still use sailing boats. 이 비스무트 원반을 사용하던 중 우리는 다른 행성의 존재로부터 더 간단한 기술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후 당신들이 아직도 요트를 즐기듯이 지금은 비스무트 시스템을 스포츠의 형태로 일부 우주 공간을 여행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That, my friend, is how you can make a craft as fast as, or even faster than, a flash of lightning. 그것은 친구, 당신이 번개보다 빠른 운송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별표 23 A diminution of the pressure in cathode ray tubes causes the light in them to disappear. Light therefore is an atmosphere effect, and if it were possible for us to live in a vacuum we would be in darkness. 음극선관 내의 압력 감소는 빛을 사라지게 만든다. 그러므로 빛은 대기 효과의 일종이다. 만약 우리가 진공 중에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암흑 속에 있어야 한다. Q. I fully accept the explanation you have given of course. A craft which could create an external vacuum should have great maneuverability motive power and payload. It appears to me, however, that this system would not be very good for getting away from the Earth. It is easy to maneuver as long as there is atmosphere pressure, but at a certain height, unless our calculations are basically wrong.
This pressure goes down to nothing. I would like you to talk frankly about the method you use to escape from the us, because what you have told us so far is only part of the answer. 나는 당신의 설명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외부적인 진공을 생성시킬 수 있는 원반은 큰 기동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이 시스템은 지구로부터 탈출하여 우주 공간으로 나가기에 매우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기압이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것은 쉽게 기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고도 이상에서는 우리의 계산이 기본적으로 틀리지 않는다면 대기압은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제로가 됩니다. 나는 지구를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당신이 솔직하게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당신이 설명해 준 것은 대답의 단지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A. You are pushing me to elucidate a vital point, which I would have preferred not to tell you. Once you know this, we shall no longer have any security and would run serious risks due to man as innate love of conquest. But no one can refuse to tell the truth when he is asked. I will tell you everything, but you must promise to keep secret the means by which we produce this force. 당신은 내가 감추려 했던 핵심을 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알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고 인간의 천부적인 정보교에 기인한 심각한 위험에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질문을 받았을 때 진실을 말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방법에 대해 비밀을 지킬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Does this mean that I am not to tell it to other people?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A. Of course, if there were nothing in what I have to tell you, I would not be imposing conditions, but you must use your own judgment. I cannot forbid you passing on to others information which could contribute to the well-being of the community. But I insist that the information that I give you concerning means of destruction must be kept for yourself only. What I want to tell you could bring destruction, even to us, as it would make it possible for you to reach our homeland, the maniche, that hangs over the world as a result of human technological development would be upon us, and it might turn men into devils. If you approve of the other things I tell you, you may talk about them and carry them out, and if at any time any technical difficulties should arise, I shall be ready to help you solve them. It is sufficient for you to call upon me in thought, and I shall know, even at a distance. 물론입니다. 만약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아무 의미도 없다면 나는 어떤 의무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판단력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이 인간 사회의 복지에 공헌할 수 있는 이 정보를 타인에게 전해주는 것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 파괴의 수단으로서 이용된다면 이것은 당신 혼자만이 간직해야만 합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은 우리에게 조차 파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당신이 우리의 고향에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진보는 당신의 세상을 위험의 늪에 빠뜨렸고 우리에게도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인간을 악마로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내가 말한 상황에 대해 동의한다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라도 기술적인 난관에 부딪히면 나는 당신을 기꺼이 도울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하는 것만으로 나를 부를 수 있고 거리에 장애받지 않습니다. Friendship does not impose conditions, and generosity ought to be our universal motto. 우정은 어떤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관대함은 우리의 보편적 모토입니다. I also ask you that if one day you should want to make use of this information for the good of the world, you should first tell your own people, as the Brazilians are not aggressive and apart, do not try to explain the problem to anyone who could make one of these craft into a weapon of mass destruction. 언젠가 당신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정보를 사용하기 원한다면 나는 또한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은 첫 번째로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해주어야만 합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호전적이지 않고 전쟁을 싫어합니다. 이 장비를 대량 살상을 위한 무기로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설명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However, if your people do not attach any importance to the information, you should publish it as you see it. You should do this without any restrictions, so that all men know it and no one nation can gain an advantage over another.
그러나 만약 당신의 사람들이 이 정보에 대해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적절한 시점에 이것을 공개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알고 어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우월적 입지를 가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Now I will satisfy your curiosity. But first please pay special attention to certain details which I have told you. Around every inhabited globe in space there is an ether fluid which envelops it and creates suitable conditions for life. 나는 당신의 탐구적 열정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설명한 것 중 특정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를 하십시오. 우주 공간의 생명체가 거주하는 모든 행성에는 그 행성을 감싸고 생명 공간을 창조하는 에테르의 흐름이 있습니다. It is a temporary habitat, not only for men but also for spirits. No one can escape from it unless he knows how to produce another for his use. 이것은 일시적인 생육 공간입니다. 인간만이 아닌 영혼을 위한 장소입니다. 그가 사용하기 위한 또 하나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한 아무도 그 곳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습니다. Q, R spirits also, caught within this ether envelope. 영혼도 역시 이 에테르 공간에 갇혀 있나요? A. Yes, a spirit inhabiting a planet has a fluid body surrounding it. A spirit who is still bound by matter to any extent can no live without it. If it attempts to escape from its particular world, its spirit body leaves it and is assimilated into the ether envelope of the planet. Thus, even spirits are prisoners for as long as they are unable to reject evil and remain ignorant. 그렇습니다. 행성에 존재하는 영혼은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흐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물질 육체에 갇혀 있는 한 영혼은 그 물질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만약 영혼을 담고 있는 물질이 그것이 속한 특정 공간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 물질의 영혼체는 그 물질을 떠나 그 행성을 감싸고 있는 에테르 공간 속으로 재융합됩니다. 그러므로 악마를 거부할 수 없는 한 영혼도 역시 자유가 없는 수감자이며 무시된 채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To be continued. Many people call this fluid ether but the label is of little importance. It is a question of words which does not affect the problem. What is important is to know what it is made of. 사람들은 이 흐름체를 에테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름은 중요치 않습니다. 호칭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는 것입니다. We could well call it electric fluid which would be near the truth. In electricity there is a negative charge and a positive charge. In physics we have protons and anti-minus protons, mesons and anti-minus mesons, electrons and anti-minus electrons, matter and anti-minus matter. On Earth we only find matter, yet it is possible to create anti-minus matter. 우리는 이것 에테르을 전기적 흐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에 가깝습니다. 전기는 음전하와 양전하가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우리는 양자와 반양자, 중성자와 반중성자, 전자와 반전자, 물질과 반물질 등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우리는 물질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반물질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A body made of anti-minus matter would be expelled from matter. The force of repulsion would be unbelievable. There are interplanetary vessels which are composed entirely of anti-minus matter, but the force minus field created by this means has a terrifying effect on the physical property of the people traveling in them. 반물질로 이루어진 존재는 물질로부터 튕겨져 나갑니다. 이 반발력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강합니다. 순전히 반물질만으로 만들어진 우주선이 존재합니다만 이 방법으로 발생되는 에너지장은 그 안에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물질적 구조에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For this reason our spaceships are made of matter. 이런 이유로 우리의 우주선은 물질로 만들어집니다. Further, we make our own ether fluid inside the source, and by changing its polarity so as to oppose that of the Earth we are repelled from the planet at the speed corresponding to the difference in polarity between the source and the Earth. 더하여 우리는 원반의 내부에서 자체적인 에테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의 극성을 지구의 것과 반대로 해줌으로써 원반과 지구 사이의 극성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속도로 행성으로부터 탈출합니다.
knowledge of magnetic fields is required. You on us do not define them correctly, but we know that the magnetic field is made up of the electric fluids of the planet. If we manufacture an electric fluid which differs from the terrestrial ether envelope, the magnetic field of the earth no longer affects us, and we enjoy complete freedom of movement. We can change direction in a way that damages you. We can move at the speed of light and suffer no ill effects. It is a complete breaking of the shackles which bind men. 자기장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당신들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직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기장이 행성의 전기적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구 어떤 행성이라도 그의 에테르 공간을 형성하는 것과 다른 전기적 흐름체를 만들어낸다면 지구의 자기장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우리는 움직임에 있어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도 자유자재로 진행할 수 있고 빛의 속도로 움직여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묶는 족쇄의 관성에서 완전히 풀려나는 것입니다. Within the Earth's atmosphere we always use a vacuum system, but when we leave this atmosphere we put the anti-electron producing machinery into action, and our escape velocity is then phenomenal. Without wishing to terrify you, I can tell you that normally we can reach Mars in a matter of minutes, unless there is a breakdown, and then the trip becomes tedious. 지구의 대기권 내에 있을 때는 우리는 항상 진공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 공간으로 나갈 때는 반전자를 발생시켜 일순간에 행성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놀라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우리는 고장만 없다면 화성까지도 단 몇 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행은 지루해지죠. When you entered our craft I called your attention to the different kind of light inside which did not emanate from any particular piece of machinery, but was caused by the air itself being luminous. You also noticed an agreeable, almost scary feeling of lightness, a state of near levitation, as well as a feeling of great well minus being. 당신이 우리의 우주선 내부로 들어왔을 때 보통의 기계적 광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공기 자체에서 발생되는 빛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 적이 있습니다. 당신도 역시 느꼈겠지만 긍정적이고 빛이 영혼을 감싸는 느낌, 공중에 떠 있는 것과 같은 너무나 편안한 기분을 가졌을 것입니다. At that time you were in an artificial ether atmosphere and not the ordinary Earth atmosphere. When one's eyes are accustomed to seeing the terrestrial ether, the artificial ether appears luminous. 그때 당신은 보통의 지구 대기가 아닌 인공의 에테릭 공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눈이 일단 지역적 에테르에 적응한 다음에는 인공적 에테르는 빛나는 모습을 가집니다. Without this artificial ether no interplanetary voyage is possible. If you tried to make a journey without this precaution, you would face certain death. The fluid which binds you to your bodies would leave you, and your bodies would instantly be crystallized. This is the mystery of the crystallized bodies which reach the earth in the form of meteorites. Anybody in space without ether undergo this process, whether it be made of carbon, calcium, iron, nickel, or any other element. 이 인공적 에테르 없이 행성 간 여행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여기에 대한 주의 없이 우주여행을 한다면 당신은 갑작스런 죽음에 당면할 것입니다. 당신을 당신의 몸에 묶어주는 흐름체가 떨어져 나가면 당신의 몸은 순간적으로 결정화됩니다. 이것이 유성의 형태로 지구에 당도하는 암석 결정들의 미스테리입니다. 어떤 물질이라도 에테르 없이 우주 공간을 여행한다면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탄소, 칼슘, 철, 니켈 또는 어떤 원자로 되어 있다 해도 After passing out of the magnetic field of the earth, all we need to do is to create an ether similar to that of the planet to which we are traveling, and we will then be attracted by it. We can create this ether of another planet even on Earth, so that we will be repelled from Earth and attracted to the other planet whose ether is contained within the source. 지구의 자기장 구역을 벗어난 후에는 우리가 할 일은 가고자 하는 행성의 그것과 유사한 에테르를 만들어내는 것뿐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것에 의해 이끌리게 됩니다. 지구상에서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행성의 에테르를 원반의 내부에 만들어내어 지구로부터 탈출하여 그 행성으로 갈 수 있습니다.
on reaching that planet, we need only to change the ether again, to propel ourselves once more into space. 그 행성에 도달할 때쯤 되면 우리는 다시 우주 공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에테르를 바꾸어주는 일만 하면 됩니다. By this means life can be maintained inside the craft whatever its construction, and at the same time it provides us with a means of locomotion.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생명체든 우주선 내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고 동시에 이동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I think I understand the system. It is rational enough, but the difficulty would appear to lie in making and changing this electric fluid as required.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이 전기적 흐름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고 바꾸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You are wrong there. In nature nothing is difficult. Things are only difficult for those who make them so. Let us go back to what I told you about an electron being a wave and not a particle. One of your physicists said correctly that an electron is an integration of electromagnetic waves. But an electromagnetic wave can be of positive or negative polarity. If we were to send electromagnetic pulses between magnets, the waves thus produced would create an ether different from that on us. A variation in the distance between the plates would bring about a modification in the ether produced. That is what we wanted to know in clear and simple terms. I cannot tell you more clearly than that. 그것은 당신이 틀립니다. 자연계 속에서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에게만 어려울 뿐입니다. 전자가 입자가 아니고 파동이라고 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죠. 당신의 물리학자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정확히 전자는 전자기 파동이 중첩된 것이라고. 그러나 전자기 파동은 양극이 될 수도 있고 음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두 개의 자석 사이로 전자기 파동을 보낸다면 그 전자기 파동은 지구상의 그것과는 다른 에테르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당신이 명확하고 단순하게 알고자 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is very much electrical energy required to bring about this effect. 이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나요? Everything is relative on our source. The voltage and current are very high indeed. On a small craft used for research, very little current would be needed.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우리의 원반에서는 전압과 전류는 실제로 매우 큽니다. 탐색용으로 사용되는 작은 원반의 경우 아주 적은 양의 전류만 필요합니다. Where do you get this energy from to achieve these results?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어디서 구하나요? There are various means of making it. It can be obtained by turning hydrogen into helium at low temperature and bombarding deuterium with heavier mesons, releasing a fabulous amount of energy or by using ultra rays in an acid solution, saturated with helium nuclei. The latter process is the most usual.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낮은 온도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중수소에 그보다 무거운 중성자로 충격을 가하면 거의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또는 헬륨 원자로 포화된 산화액의 자외선을 제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How does the transformation of ultra rays into usable energy take place? 자외선이 어떻게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바뀌어지나요? If you allow radioactivity to pass through a magnetic field you will get alpha, beta and gamma rays. The first are helium nuclei, the second are electrons, and the third are gamma rays which are similar to ultra rays in their electro-magnetic content. These three components of radioactivity are related. 방사능 작용이 자기장을 통과해 일어나면 알파, 베타, 감마선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헬륨 원자핵이고 두 번째는 전자군이며 세 번째는 전자기요소에서 자외선과 유사한 감마선입니다. 이들 방사능 작용에 세 가지 요소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더 울트라 레이스, or 감마 레이스, on passing close to helium nuclei.
bring about a deformation of space and give birth to electrons until their wave energy is expanded. Thus when gamma rays pass through an acid solution saturated with helium nuclei, the newly created electrons gyrate around the nuclei, but the acid prevents them from joining up with the nuclei, and they are collected on plates at the bottom of the apparatus. This provides an inexhaustible supply of energy which requires nothing more than a little acid solution and some helium nuclei. 자외선 또는 감마선이 헬륨 원자핵 부근을 지나면 공간의 변형을 가져와 그들의 파동 에너지가 확장될 때까지 전자를 생성합니다. 그러므로 감마선이 헬륨으로 포화된 산화핵 속을 통과하면 새로이 생성된 전자들이 원자핵 주변을 돌게 되고, 그러나 산은 그들이 원자핵과 결합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장치의 바닥 표면에 모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약간의 산성핵과 헬륨 원자핵만을 이용해 무한대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There are, however, other means on an interplanetary journey. Something might go wrong with the apparatus we use for transforming hydrogen into helium and the gamma ray collecting apparatus. If this should happen, we would turn to solar energy. We would pass it through a tube of coal gas. This gas, with a suitable catalyst, unites with water, turning it into formaldehyde. This product is then oxidized, giving us coal minus gas and water again. 그러나 이외에도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행성 간 여행을 하면서 수소를 헬륨으로 변환시키는 장치의 고장이 발생하면 태양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석탄가스의 튜브에 통과시킵니다. 이 가스는 적절한 촉매제와 함께 있으면 물과 결합해 포르말데히드가 됩니다. 이 생성물은 산화되면서 우리에게 석탄가스와 물을 다시 제공합니다. In this second process, solar energy is turned into usable electric current, which is quite sufficient to meet our immediate requirements. As on interplanetary voyage, there is no lack of propulsive energy for the craft. The loss of inertia provides us with the necessary acceleration to reach the planet that is our objective. 이 두 번째 과정에서 태양 에너지는 사용 가능한 전류로 바뀌어져 우리가 행성 간 여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추진 에너지를 부족함 없이 제공해 줍니다. 관성의 법칙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행성으로의 필수적인 가속을 제공해 줍니다. So that explains the whole operation of the source. 이것이 원반이 운행하는 모든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A. Yes, that is how it moves. We have, however, several navigational instruments, as you were able to see. Supposing you had to explain to somebody how a jet plane moves, you would naturally say that a backward thrust is exerted which impels the craft in a forward direction. That would be true, but inside the plane there are many navigational instruments.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반의 운행 원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개의 항법용 기기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제트 비행기의 원리를 설명한다고 가정하면 당신은 기본적으로 뒤로 내뿜는 반발력으로 인해 비행기가 앞으로 전진한다고 설명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비행기의 내부에는 많은 항법 장치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If I were to begin to talk to you about the equipment we use for detecting the ether coupling of planets, that alone would take us some 3 hours. The instrument we use for interplanetary communication is also complex semicolon. It is based on principles that you already know of, but have not put into practice. 만약 당신에게 행성을 둘러싸고 있는 에테르를 탐지하는 장비에 대해 설명한다고 하면 그것만으로 3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행성 간 통신을 위한 장치 또한 복잡합니다. 세미콜론, 이것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당신들은 아직 실용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scientific discoveries are still to be made in the simplest things. The secret is in concentrating on the main issue without going into abstract formulae. 가장 중요한 과학적 발견들은 가장 간단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 비밀은 추상적인 공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핵심에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With a formula you can explain a phenomenon but you cannot discover it. In science we have to try to discover things, even though everything may already appear to have been discovered. To bring formulae into the calculation merely complicates something that was previously simple.
공식을 이용해 당신은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그것의 실체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에서 우리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해도 그것의 실체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공식을 적용해 계산하는 것은 원래 간단했던 무엇인가를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How would your formula help to show that the difference of energy potential could be produced between the atmosphere pressure and a vacuum, thus producing a thrust? If you had discovered this, it would not have to be proved. The craft itself would have been sufficient demonstration. Anything else is academic pedantry. 어떻게 당신의 공식이 대기압과 진공의 에너지 포텐셜 차이와 그로 인해 발생되는 추력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것을 발견했다면 이것은 증명될 필요가 없습니다. 원반 자체의 운행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다른 것도 학술적 사치일 뿐입니다. Terrestrial science does not accept anything which cannot be proved mathematically and is then only accessible to the few. I can assure you that many brilliant ideas have been shelved for the sole reason that their originators were not sufficiently versed in mathematics to supply the necessary proof. This kills the spirit of research in a world where so much is yet to be discovered. 당신네의 과학은 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단지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인가됩니다. 나는 많은 빛나는 과학적 발상들이 수학적으로 충분히 증명될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장된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많은 것이 미지의 베일에 가려진 세상에서 탐구의 정신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We supposed, 히데르토, that the source simply cancelled out the effect of gravity. 지금까지 우리는 원반이 단순히 중력 효과를 차단시킴으로써 운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A. You supposed something that doesn't exist. Gravity is no more than a wrong interpretation of a combination of phenomena.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중력이란 것은 복합적 현상을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Q. What? 더상 gravity exist? 네, 중력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A. It does not exist. A science calls gravity is a question of a difference in the density of bodies. To explain the smoke of your cigar is heavier than the surrounding air. Yet it rises as the result of warmth. That is to say the difference in density is compensated for by the temperature of the smoke. Therefore, two factors are at work which can influence this phenomenon, density and temperature.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학에서 부르는 중력이란 것은 물질의 밀도 차이에서 오는 것일 뿐입니다. 설명을 하자면 담배 연기는 주변의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러나 담배 연기는 뜨겁기 때문에 위로 떠오릅니다. 이것은 밀도의 차가 연기의 온도에 의해 보상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현상에서 두 개의 요소가 관련되어졌습니다. 밀도와 온도입니다. We can see that the balloon full of hydrogen gas rises according to the volume of the gas. The same thing happens with helium. That is to say, bodies of lesser density always tend to rise in the same way that water and oil separate due to density. Gravity does not prevent bodies of lesser density from rising, whereas in air, which is of low density, heavy objects fall rapidly in water minus more dense than air minus they fall more slowly. The third factor influencing gravity is the mass of atmosphere and ether surrounding a planet. This can, however, be included in the factor of density. It is wrong to attribute greater or lesser gravity to a planet without knowing the extent of its gaseous mass and the density of its atmosphere. On Saturn, for example, owing to the absence of atmosphere, gravity is considered zero. On Jupiter, which has a very rarefied atmosphere, it is quite different. A falling body has a high initial acceleration and then it collides with the low density of the planet. On Mercury, however, where the ether covering extends more than UV km, atmosphere pressure is high and gravity is tremendous.
우리는 수소가스로 가득 찬 풍선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스의 량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헬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설명하는 바는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물질은 항상 떠오르려고 하며 같은 식으로 물과 기름은 분리되고 이것은 밀도 때문입니다. 중력은 밀도가 낮은 물질이 떠오르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밀도가 낮은 공기 중에서 무거운 물질은 빨리 떨어지고 공기보다 밀도가 높은 물 속에서는 그 물질은 보다 천천히 떨어집니다. 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요소는 대기의 질량과 그 행성을 둘러싸고 있는 에테르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밀도의 한 가지 요소로 포함되어질 수 있습니다. 행성으로부터 확장되어 있는 대기권의 크기와 그 밀도를 알지 못하고 그 행성의 중력이 크다 또는 작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성의 경우 자체의 대기권이 없기 때문에 중력은 제로로 볼 수 있습니다. 목성의 경우 매우 희박한 대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낙하하는 물질은 매우 높은 초기 가속을 갖고 떨어지다가 행성의 낮은 밀도와 충돌합니다. 하지만 수성의 경우 그것을 둘러싼 에테르체가 60만 킬로미터까지 확장돼 있기 때문에 대기압은 매우 높으며 그러므로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force factor influencing gravity is the vertical component of magnetism. However, the attraction it exerts on a body is, with small variations, the same as that on any other body. Thus it is that the speed of fall in a vacuum is constant. However, this attraction is not due to mass. It is caused by the magnetism with which the whole body is endowed. 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네 번째 요소는 자기력의 수직 요소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잡아당기는 이 힘은 거의 차이가 없어서 어떤 물체건 거의 비슷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진공 중에서 떨어지는 힘은 일정합니다. 그러나 이 인력은 질량 때문이 아니고 물질 전체가 받는 자기력 때문입니다. Lastly, we have the energy that exerts pressure upon the universe and penetrates our systems of galaxies, of which I spoke to you earlier. As a body cannot be subject to pressure in all directions, the earth always shielding it from this pressure on one side, the body feels a difference in the forces acting upon it and falls to the surface of the earth.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은하계를 관통하고 우주 전체에 걸쳐 압력으로 작용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물질은 모든 방향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구는 항상 이 압력에 대해서 한쪽 면만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그것에 작용하는 힘의 차이를 인지하고 지구의 표면을 향해 떨어집니다. This tremendous universal pressure, which is the result of the vibration of carbon on the infinite point of the universe, is what maintains the atmosphere of the planet. 이 무한대의 우주적 압력은 우주의 영원한 곳에 있는 신의 진동의 결과이고 행성의 대기를 유지하는 실체입니다. As the atmosphere pressure has the fabulous power we use to propel our souls, and as the tendency of gases is towards continual expansion, the whole of the gaseous envelope surrounding a planet would expand into the vacuum were it not maintained by constant pressure. 대기압의 거대한 힘을 이용해서 우리는 원반을 추진시키고 가스는 지속적으로 확장되려는 성질이 있으므로 행성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는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압력이 없이는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When Newton saw the apple fall, he could not guess that in that moment he witnessed the effect of the divine presence in the universe. Thus it is that we move and have our being in God.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우주에 충만해 있는 신성한 힘을 상상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의 존재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Gravity is, then, a combination of phenomena and never an individualized force. 그러므로 중력은 여러 가지 현상의 복합일 뿐 독립적인 힘이 아닙니다. Why does heat affect gravity? 열이 왜 중력에 영향을 미칩니까? A. Because it reduces the magnetic force of bodies. You can prove that the magnet loses its property on being heated. As matter is made up of stationary waves, heat has a powerful influence on them. By increasing the frequency of these waves, they begin to give off light. Moreover, it is well known that heat reduces the density of a body. Accordingly, it tends to rise. This can best be seen in the case of boiling water.
그것은 열이 물질의 자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자석은 뜨거워지면 그 성질을 잃어버립니다. 물질은 정적인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열은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 파동의 주파수를 증가시킴으로써 그것들은 빛을 방출합니다. 더하여 열은 물질의 밀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떠오르려고 합니다. 이것은 끓는 물에서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The warmer water tries to place itself above the cooler producing currents. We note that heat is a factor which affects gravity, not because it is itself an agent causing the phenomena of gravity, but because it influences magnetism and density. 따뜻한 물은 찬물의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이것은 흐름을 발생시킵니다. 우리는 열이 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고 있고 그것은 열이 중력 현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가 아니라 자기력과 밀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does this mean that our science is wrong? 그것은 지금의 과학이 잘못되었다는 뜻인가요? A. very wrong. 매우 잘못되어 있습니다. then all our physics, including relativity, fall to the ground. 그렇다면 상대성 운동 같은 우리의 모든 물리법칙이 폐기되어야 하는 건가요? A. Only the fallacious principles fall to the ground. Others will certainly remain valid. Does it seem strange to you that this should happen? Ptolemy was a genius, but his entire system collapsed like a pack of cards. The same thing happened with Aristotle. In turn, Isaac Newton came up with the physics of relativity, and its days are numbered. 오류가 있는 원칙만이 폐기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분명 가치 있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천동설 주장는 천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체계는 한 뭉치의 카드처럼 무너졌습니다. 똑같은 일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이작 뉴턴은 상대성 운동의 물리법칙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그의 날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but relativity provided an explanation for the irregularity in the orbit of Mercury. 하지만 상대성 운동은 수성 궤도의 불규칙성을 설명해 줄 수 있지 않나요? A. It could give an explanation.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it is rational.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합리성에 대한 의문은 남습니다. But even supposing it, we need to see whether it corresponds with the method nature used. We can advance 1,000 rational hypotheses, whereas nature makes use of only one, rejecting the other. However rational they may be or again, it may not even make use of any of them.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는 자연이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가, 즉 자연의 방법에 부합되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천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가설을 발전시킬 수도 있지만 자연은 오직 한 가지만을 사용하거나 다른 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세미콜론 또는 그러한 것들 중 하나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lativity contains certain erroneous elements which in themselves can be called rational, but which nature, according to the view of Sir James Jean, offers to disregard. For example, it is an accepted mechanical theory that if two rays move in the same direction at the same speed, their velocity in relation to one another is nil but if they move in opposite directions, the velocity of the one in relation to the other is ev. However, in order to cope with certain difficulties in his system, Einstein affirmed that whether the rays move in one direction or another, the velocity between them is always v. 상대성 운동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몇 가지 오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제임스 진 경의 관점에서 보면 무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두 개의 광선이 같은 방향과 속도로 진행을 하면 그들 상호 간의 상대 속도는 제로라는 것이 널리 인정된 이론입니다. 세미콜론 반대로 그 둘이 만약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들 상호 간의 상대 속도는 2v가 됩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이론이 당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빛의 방향이 어느 쪽이든 그들 사이의 속도는 항상 v라고 주장했습니다. It is not necessary to have much imagination to see that this principle is false. In order to justify this fallacy, Einstein invented another,
그리터 원 세미콜론 he attributed a space and a time appropriate to each moving body according to its speed. But as one error leads mankind to another greater one, he had now to produce a third idea in order to justify the second semicolon he set confine to the universe, marking out a particular space for us. But nature disregards imaginary enclosures and our desire that the universe should conform to our particular points of view, as well as our carefully sought out ideas throughout she behaves as though she were ignorant of Hamilton's calculus and the importance which us people attach to formulae. 이 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 많은 상상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 오류를 증명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은 또 다른 더 큰 것을 창안했습니다. 세미콜론 그는 움직이는 물체는 그 속도에 비례되는 공간과 시간 개념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오류가 인류를 더 큰 오류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제 두 번째의 오류를 정당화하기 위해 세 번째의 아이디어를 창안했습니다. 세미콜론 그는 우주의 경계를 설정하고 우리만을 위한 특정한 공간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가상의 굴레를 무시할 뿐 아니라 우주가 특정한 관점에 순응해야만 한다는 우리의 욕망과 생각의 도출물에 대해서도 무시합니다. 자연은 해밀톤의 계산과 지구의 사람들이 방정식에 갖다 맞추는 것에 대해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In short, you can see that the frontiers proposed by Einstein were too narrow to contain what is by nature infinite. Space is indivisible and time is non-minus existent. The latter is merely a convention based on the movement of the stars. It is merely an effect. 간단히 말해 아인슈타인의 선구자적 이론은 자연의 무한성을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폭이 좁다는 것을 당신은 알 수 있습니다. 공간은 나누어질 수 없고 시간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별들의 운동에 근거한 개념일 뿐입니다. 시간은 단지 하나의 휴과일 뿐입니다. If the movement of a body or the acceleration of a mass is due to force, time is then an effect of the force and the latter is the cause. But if the force varies and is consumed, time will vary accordingly. Now, as space is a constant, it is difficult to imagine how you could create a time/space constant, let alone regard it as a dimension in itself. This is an example of nature disregarding these things. If one multiplies two dimensions, one gets the area semicolon. If one multiplies area by height, one gets the volume semicolon. Now, if one multiplies this volume by a fourth dimension, one only gets nonsense. In space, a body does not travel in 4, 3, to one dimension because space, being infinite, has no dimensions whatsoever. We can, at the most, say that the body obeys a direction of stress when it moves from point A to point B. 만약 물체의 움직임 또는 물질의 가속이 힘 때문이라면 시간은 힘의 한 가지 휴과이고 힘은 원인입니다. 그러나 그 힘이 다양하게 작용하고 또 소모되어진다면 시간은 그에 따라 다양해집니다. 자, 이제 공간은 일정하고 당신이 일정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고 그 자체로서의 차원을 인정해 봅시다. 이것은 자연이 이러한 것을 무시한다는 한 가지 예입니다. 두 개의 차원을 곱하면 넓이가 됩니다. 세미콜론 넓이의 높이를 곱하면 공간이 됩니다. 세미콜론 이제 이 공간의 네 번째의 차원을 곱하면 우리는 넌센스만을 갖습니다. 우주 공간에서는 물체는 4차원, 3차원, 2차원, 1차원을 여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자체가 무한대이며 어떤 차원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물질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할 때 그 방향의 힘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Up to a point Einstein was right in saying that a moving body in space has its own time, because when one leaves the earth there is a change in what is conventionally known as terrestrial time semicolon. But basically he was wrong. Time is based on the period a moving body takes to return to its point of departure, and is thus the result of a circular movement. He made a further mistake when he assumed that every moving body created a space of its own and peculiar to itself.
지금까지 아인슈타인의 움직이는 물체는 그것만의 자체적인 시간을 갖는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누군가 지구를 떠난다면 지구상의 국지적 시간과는 다른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는 틀렸습니다. 시간은 어떤 움직이는 물체가 출발 지점으로 돌아왔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순환운동의 결과입니다. 그는 모든 움직이는 물체는 그것만의 독특한 공간을 생성한다는 가정을 하여 더 큰 오류를 지어냈습니다. The precession of Mercury as per Helios, which gave rise to this theory, is due to the planet's proximity to the sun. As it moves closer to the sun, it receives more light, rotates more rapidly and moves through space with greater speed. 수성 궤도의 세차 운동으로 이 이론이 성립되었지만 이것은 행성이 태양과 근접해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수성이 태양에 가까이 갈수록 그것은 더 많은 빛을 받고 더 빨리 회전하여 더 빠른 속도로 우주 공간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then, what about the curvature of light, obtained by Eddington, 크로멜린, and Davidson during the eclipse of the sun on 5월 29일 1919, which formed part of Einstein's theory? 그렇다면 빛의 굴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1919년 5월 29일 일식시 에딩턴, 크로멜린과 데이비슨에 의해 관측된 현상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뒷받침하는데요. A. The curvature of light is not due to the action of the mass of the sun, but is caused by the magnetic sanctity of the system situated near the sun. Even within a solenoid you can see that the stream of electrons is deflected by a magnetic field. There is nothing new in this. If light were to be deflected when passing close to a mass, this phenomenon could be clearly observed in the vicinity of planets. Let us say mass, when it is close to us. Eclipses of the moon, for example, would provide the best opportunity for such observation. 빛의 굴절은 태양의 질량이 작용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고 태양계의 자기중심이 태양의 부근에 있기 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흔히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도 전자의 흐름이 자기장에 의해 구부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만약 빛이 질량의 주변에서 구부러진다면 이 현상은 각 행성들의 주변에서도 명확히 관측되어야만 합니다. 화성을 예로 들면 이것이 지구와 가까울 때입니다. 월식은 예를 들면 그러한 관측에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Nevertheless, this curvature was only seen precisely where the magnetic sanctity of our system is to be found. If there were no repulsion between energy and magnetism, your motors would not turn. Therefore, light is deflected by the magnetic sanctity and curves round the sun. If you had proper apparatus, you would see that light also curves on the side opposite the sanctity, as though it were trying to get away from the sun.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빛의 굴절은 우리 태양계 내의 자기중심이 발견될 때만이 가장 정밀하게 관측되어진다. 만약 에너지와 자기력 사이에 아무런 청력도 작용치 않는다면 당신의 모터는 돌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빛은 자기중심에 의해 굴절되고 태양의 주위에서 구부러진다. 만약 당신이 적절한 장비만 가지고 있다면 자기중심의 반대쪽에서도 빛의 굴절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빛이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I wish to imply that the curvature of space is anti-scientific. Primordial space is not relative to anything and has no form at all. It is neither a curve nor a straight line, and it has no dimensions. It is simply space, infinite in all directions. Whereas if an observer may place himself, he will always have before him the infinite universe. 나는 공간의 굴절은 반과학적 사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원초적 공간은 무엇에 대해서도 상대적이지 않고 어떤 형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부러져 있지도 않고 직선도 아니며 어떤 차원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순한 공간이며 모든 방향으로 무한대일 뿐이다. 관측자가 어디에 위치하든 그의 앞에 놓여진 것은 무한대의 우주일 뿐입니다. then no limit can be conceived to matter. 그렇다면 물질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A. If in space there should be a point that could serve as a limit to creation, there God would be contained, for God is infinite, and the universe is a point to him. Only a materialistic science could limit creation. If you conceive a limit, what would you then have beyond it?
우주 공간의 어디엔가 창조의 한계로 작용하는 지점이 있다면 그곳은 신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나 신은 무한이며 영원합니다. 우주는 신에게 있어 하나의 점과 같습니다. 오직 물질적 과학만이 창조의 한계를 갖습니다. 당신이 만약 한계를 생각한다면 그 너머에서 당신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I should say nothing.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A. Truly, you would have nothing. For space is nothing transformed by God. Matter also is nothing. If it comprises anything, it is the divine energy that brought life to space. To you matter is something semicolon but make a stream of cathode rays pass through it and it will disappear from your view. You will only see space. 진실로 당신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는 신에 의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물질이 무엇인가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주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신성한 에너지입니다. 당신에게 있어 물질은 실체이지요 세미콜론 그러나 음극선을 그것을 통해 흘려보세요. 그것은 당신의 눈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공간만을 볼 뿐입니다. All the purpose is an illusion of our senses. Only one thing is real semicolon that is spirit, and that is exactly what the science does not admit. 모든 형상은 우리의 감각이 느끼는 환상일 뿐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이 실체입니다. 세미콜론, 그것은 영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지구의 과학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It is hard for us to learn that our most cherished concepts are completely at variance with reality. 가장 원초적인 개념조차 실체와 완전히 불일치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군요. A. Indeed, one of the bad aspects of man is his obstinacy. If I had error for an eternity, I would welcome the day when someone would enlighten me. Believe me, I am telling you the truth. What pain can anyone feel by putting error aside and seeing the truth? 참으로 인간의 나쁜 측면 중에 하나는 그의 완고함과 고집입니다. 만약 내가 잘못 알고 있다면 나는 누군가 나를 깨우쳐줄 사람을 환영할 것입니다. 나를 믿으세요. 나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옆으로 지워놓고 진실을 볼 때 누구나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But it is difficult for us to abandon the science of relativity. 그러나 상대성의 과학 원리를 포기하기란 저에게 쉽지가 않습니다. A. It will be difficult for science also to abandon the experiments of Hertz and Fresnel who settled upon the wave theory of light. However, when science has to explain electronic theory, the wave theory is put aside semicolon when atomic theory is in question, it turns things upside down and says that the electron is a particle and has left to Planck's theory. 과학이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입니다. 또한 빛의 파동이론을 정착시킨 허즈와 프레넬의 실험들을 벌이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전자이론을 설명해야만 한다면 파동이론은 옆으로 물러나 있어야 합니다. 세미콜론 원자이론으로 들어가서는 위치는 다시 바뀌어져 전자는 입자라고 말해야 하며 플랑크의 이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Before abandoning relativity, first decide whether the wave theory or the emission theory is true. Verify the true speed of light. Determine the action and reaction of the planetary system. Never use two interpretations in one science in order to explain the same thing. 상대성을 버리기 전에 우선 파동이론이나 확산이론이 진실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빛의 진짜 속도를 확인하십시오. 행성 간의 작용과 반작용을 확인하십시오. 절대 하나의 과학에서 두 가지의 해석을 사용하지 마세요. 한 가지의 동일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I have noted the factors which you say affect gravity, but there is a case which should be considered. If it is true that the density of bodies affects gravity, on the top of a mountain the air is more rarefied so that iron, for example, being in a more attenuated medium, should weigh more. However, the contrary is the case, the higher one goes, the less it weighs. 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당신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한 가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물체의 밀도가 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면 공기가 상대적으로 희박한 산 꼭대기에서는 만약 철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더 희박한 매질 안에서는 더 무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이지 않습니까? 즉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가벼워집니다.
A. But I told you also that gravity is affected by the mass of ether surrounding the planet if the weight of the atmosphere at sea level is equivalent to a column of mercury of 76 cm for each 10m of altitude the column falls about 1mm. 나는 또한 그 행성을 둘러싸고 있는 에테르가 중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해면 고도에서 공기의 무게가 76cm의 수은 기둥의 무게와 같다고 하면 고도가 10m 높아질 때마다 수은 기둥은 약 1mm씩 내려갑니다. Thus, we must consider the pressure which bodies undergo as a function of their density. The lower the atmosphere pressure, the less is the weight. If gravity were a force with its own attributes and it was that which supported bodies in space, it would be rather difficult for earthly science to explain why meteors are maintained in their orbits every year. Earth collides with millions of meteorites always in the same month. This means that they are located in one place. Now, if there were a law of gravitation, they would either all come towards us or already have been attracted by the sun. 그러므로 우리는 물체와 그 주변 매질의 압력의 밀도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고려해야만 합니다. 대기압이 낮을수록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만약 중력이 자체로 존재하는 힘이고 공간 중의 물체가 그에 의해 지탱된다면 유성들이 어떻게 일정한 궤도를 계속 유지하는지 지구상의 과학으로는 설명하기 힘듭니다. 매년 거의 같은 달의 지구는 수많은 운석과 충돌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한 곳에 위치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중력의 법칙이란 것이 있다면 운석들은 모두 지구상으로 향하거나 아니면 벌써 태양에 의해 끌어당겨졌을 것입니다. However, those which succeed in penetrating the mass of ether fall to us and the others remain in the same place. They are, then, in balance between the magnetic attraction of the center of the system and the repulsive force of the sun. For terrestrial gravity to exist, there would have to be solar attraction, but neither of these exist. 그러나 에테르층을 무사히 통과해 지구에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똑같은 장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들은 태양계의 자기중심이 잡아당기는 힘과 태양에 밀어내는 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력이 존재한다면 태양으로부터 인력이 작용해야 하지만 이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If my reasoning were incorrect, bodies in a vacuum would never have the same speed of fall. 나의 설명이 만약 틀리다면 진공 중에서 떨어지는 물체들은 절대 같은 속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For the sake of argument, let us suppose that gravity exists, but if all bodies in a vacuum fall with equal velocity, it ceases to be true that matter attracts matter in direct proportion to their respective mass, and least not if this matter is in a vacuum. If this premise is demolished, it is easy to see that if a vacuum exists between the celestial bodies, solar gravitation minus if it exists minus should attract all bodies equally, independently of their mass. But all terrestrial astronomy is based on the mass of bodies and their distance from one another. 토론을 위해 중력이 실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나 진공 중에서 떨어지는 모든 물체는 같은 속도를 가지므로 물질과 물질이 그들 상호 간의 상대적 질량에 따라 서로 잡아당긴다는 말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이 물질이 진공 중에 있지 않다고 해도 만약 이런 논리가 폐지된다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물체는 그것의 질량에 관계없이 모두 태양의 중력, 그것이 존재한다면 에 의해 동일하게 이끌린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의 모든 천체 물리학은 물체의 질량과 그들의 상호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Therefore your conception of the cosmos is wrong. Besides, when Newton supposed a gravitational force to exist, he had to imagine the existence of an ether. He could not conceive of this force without there being a vehicle for it, and it is strange that later relativity denies the ether and yet approves of gravity. It admits what the discoverer of gravity himself could not admit. 그러므로 당신의 우주에 대한 개념은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뉴턴이 중력의 존재를 생각했을 때 그는 에테르의 존재 또한 상상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힘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지만 그 후 상대성 이론은 에테르의 존재를 부정하고 중력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중력의 발견자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This being the case, we do not cancel out gravity at all. All we do is to utilize the forces of nature. If our craft flew on the basis of cancelling out gravity, as you suppose, we would only move in one direction. We would always fly against the Earth's rotation, and it would be impossible to fly with it or anywhere near the poles. Besides, we would be limited to the insignificant speed of 1660km/h.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전혀 중력을 상쇄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단지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만약 우리의 비행체가 중력을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날아다닌다면 당신이 상상할 수 있듯이 우리는 단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지구의 회전 방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만 날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극 상공이나 부근에서는 비행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시속 1660km 이상의 속도는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Now, it is laughable to imagine a craft coming from another planet with such low velocity and with only one directional movement. Such a source would be much inferior to terrestrial aircraft, and it would be a case of our coming to learn from you something about maneuverability and how to fly faster. 자, 이제 우주선이 이렇게 느린 속도와 단지 한 방향만의 진행만으로 다른 행성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알 수 있겠죠. 이런 원반은 지구상의 비행기보다 훨씬 못한 것이며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으로부터 그 기동성과 빠른 비행 방법에 대해 배우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일 겁니다. 인공 플라즈마 추진설 UFO 원리를 현재 지구상의 과학기술로서의 추측해 볼 때 먼저 생각되는 것은 핵융합에 의한 원자력 로켓, 이온을 전기장 장치로 가속하여 분출케 하는 이온 로켓 광자를 방사하는 반동으로 움직이는 광자 로켓 등이다. 그러나 그 어느 것이나 UFO의 특수한 움직임에 대한 원리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여기서 생각해낸 것이 전자기적 힘에 의한 추진력인데 브린즐리 루포와 트렌치는 하이드로 마그네틱 이론 고온 플라즈마 이론과 관련하여 UFO는 우주의 천연자기가 아니고 수소폭탄과 같은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공적 전자력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주장을 확대하여 덴마크의 한스 라우리체는 1967년 고온 플라즈마 대신에 저온 플라즈마를 사용하는 방법을 발표했다. 이것은 극저온에서 플라즈마는 초전도 상태가 되어 거대한 자기 코일 안에 무한의 힘을 내게 하는 구조인 것이다. 다시 그는 부트스트랍 자신이 자신을 들어 올리는 식의 기계적 스프링 장치를 UFO가 갖추고 있어 회전 비행에 거대한 동력을 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미드의 반자력 추진설 UFO의 추진이론의 하나는 캐나다 정부 UFO 연구기관의 기관정이었던 고 월버트 B. 스미드가 제창한 반자력 추진이다. 그의 설에 의하면 UFO에는 지구 자장을 포착하여 코일을 회전시켜 지구 자력선 내를 통과할 때마다 발전기와 같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인 마그네틱 싱크 자기 흡수기가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적용하면 UFO가 내는 7가지 색의 빛을 오로라와 같은 성질의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채공 중의 UFO는 지구 자장의 변동으로 항상 아래 위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탑승자는 반자력 장치로 언제나 자장과의 균형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설에는 2가지의 결점이 있다. UFO는 고속 회전을 하지 않으면 고속 비행 때 마찰열을 식힐 수 없으나 목격된 판 이상의 것이 그렇지 않는다는 것과 또 승무원의 가중을 제어하는 이론이 없기 때문에 초고속의 UFO는 거의 탑승자 없이 자동으로 조종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제트기와 공중전을 할 정도의 미묘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이 이론을 변형하여 영국의 브린즐리 루포와 트렌치는 UFO는 태양과 지구 자체의 자력을 제어하여 비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력장 추진의 가설 UFO의 특수한 움직임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서 중력장 추진이 있다. 이것은 우주비행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헤르만 오베르토 교수가 제창한 것으로서 UFO 자체가 중력장 발생 장치를 갖추고 있어 지구의 중력과의 상호작용을 자유로이 제어할 수 있고 자유로운 속도로 어떤 방향으로라도 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우선 UFO 특유의
급격한 속도 변화 수직의 방향 전환은 이 중력장 내에서 UFO가 낙하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된다. 또 이 중력장 때문에 대기가 찢어지지 아니하고 끌려가기 때문에 공기 마찰은 없으며 소리도 내지 않고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모양으로 UFO의 주변에 마찰열이 발생하지 않고 시속 5,001만 마일이라는 지구의 금속으로는 녹아버리게 되는 무서운 속도로도 비행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다시 그는 UFO가 내는 빛의 스펙트럼은 중력장의 힘의 방출에 의해 단파장의 빛이 장파장의 빛으로 변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폴 노우만은 중력의 빛의 영향은 천문학자도 지적하고 있어 UFO의 중력장도 광파의 파장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오베르트의 이론은 UFO의 비행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중력장 발생 장치의 제작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확실치가 않다. 초고속 회전이 인공 중력을 낳는가? 일본의 SF 작가 시바노 타쿠미는 UFO 추진 방법의 한 예로 거론되는 인공 중력장 원리에 대해서 흥미있는 가설을 발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전하고 있는 물체의 원심력은 회전하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곧 일상생활에서 경험되는 범위 내에서는 회전 속도가 증가하면 그 제곱에 비례해서 원심력은 증가한다. 그러나 여기서 극단적인 경우 곧 회전 속도가 광속에 한없이 가까워진 경우를 생각해 보면 원심력이 무한히 증대한다고는 말할 수 없게 되어 하나의 가설이 나오게 된다. 절대적 회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단순한 전 우주에 대한 상대적 회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스트리아의 물리리학자 에른스트 마하의 이론이긴 하나 그가 말한 전 우주란 무엇일까? 보통의 경우라면 그것은 의문이 될 수가 없으이 초고속으로 회전하는 좌표계를 생각할 때 어느 거리 이상으로 멀리 있는 물질은 그 존재의 뜻을 잃는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 광속도 이상의 운동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초고속 회전은 극한적으로 주위의 전 우주로부터 고립되어 당연히 원심력 그 자체가 대부분 소실되고 그 회전 속도와의 비례 관계에서 분리되어 나온 여분의 에너지는 여기서 중력장과 맞서는 새로운 역장이 생기게 되고 아직도 외계와의 접촉을 잃지 않은 회전축에 가까이 따라가는 힘으로써 축방향의 작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가설은 UFO가 때때로 보여준다고 하는 초고속 회전의 이유로 설명되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플랑티에의 전자장 추진설. 지구 주위의 전자장은 중력장보다 강력하여 그것을 응용한 비행기관의 전자장 추진이 있다. 1953년 프랑스 공군의 주올 플랑티에 중위는 우주선의 추진력으로서 전자력의 연구를 시작했으나 그 뒤에 이 방법으로 비행을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설명될 수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중력장 추진과 같이 UFO 전자력 기관은 지구의 중력장을 중화하는 정도의 강력한 전자장을 만들어 기체 주위의 대기를 끌어당기며 비행한다. 또한 중력과 전자력의 충돌의 결과 발광의 색채를 일으킨다. 더구나 플랑티에의 이론은 수학적인 정확성으로 UFO의 비행 형태와 그것에 따르는 색광 변화를 대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UFO 특유의 가랑이평에 강하여 대해서도 전자장을 지구의 중력장으로 행하여 기울임으로써 일어나는 두 개의 장의 반발작용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그의 계산으로는 거대한 시가형 모선 UFO가 기울어져 있다는 것 UFO의 주위를 코로나 또는 광훈이 감싸고 있다는 것 등도 설명했다. 그는 이 전자력 기관에 필요한 동력으로서 우주 공간에 가득 찬 알 수 없는 종류의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했다. 이런 생각은 정당성 여부는 차지하고라고 UFO의 추진 원리가 우리들이 아직 모르고 형태의 우주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이다. 바하트의 역자성 추진설. 저력을 사용하는 UFO 비행법의 하나에 미국의 물리학자 유진 H. 바하트가 생각해낸 역자성에 의한 추진기관이 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타원구형의 UFO의 중심부에 강력한 정전하를 발생하는 절연 튜브가 있어 전자가 구체의 바깥쪽에 모여서 그 결과 주위에 역자장을 발생한다. 이 튜브의 둘레를 차지한 구체 내부에는 전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탑승원도 안전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UFO가 급가속해도 안에 탄 탑승원이 어떻게 견디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설명된다. 역자장이 전자에 반발력을 준다고 가정하면
각 원자에 관계되는 합력은 그것을 둘러싼 전자수에 비례한다. 역자장이기 때문에 부전하의 전자에 걸치게 될 힘이 그것보다 훨씬 질량이 큰 정전하의 원자핵에 작용하여 완충기적인 역할을 하고 물체에 걸리게 되는 가속이 소멸된다는 이론이다. 또한 비아투는 UFO가 나타내는 초고속과 예각 방행전환 공중 정지도 이 추진법에 의해서 설명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구의 중력에 의한 영향을 없애고 관성력도 제어할 수 있는 데서 자유로운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출처 야후 자유에너지 연구 클럽 푸전님 글 http://purpei.daum.net/antigravity 영감의 배양 더 하이어 파워 유 캔 유스 중에서 맥도날드 베인 이번 생애에서 영감 인스피레이션을 배양하라.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이다. 그것은 참된 진리로 가는 길이다. 모든 위대한 인간은 그것을 사용하였다. 과학자, 철학자, 발명가, 신비가, 힐러, 교육자, 조직자, 설교자 등이 영감을 사용하였다. 그리스도 자신이 그것을 완전한 정도로 사용하였다. 그것은 인간 경험을 넘어서는 감사되지 않은 우주의 영역으로 가는 관문이다. 그것은 인간에게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이 오게 되는 길이다. 당신이 하는 모든 것에서 영감을 찾으라. 여러 형태의 영감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간략히 검토할 것이다. 물질계에 있는 사람들의 용기, 행동과 말 등에 의해 당신은 영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영감받은 사고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물질계를 떠난 사람들로부터의 영감이 있으며 대상 인간으로 적당하고 둘 사이의 마음이 맞는 어떤 사람에 붙어서 어태치 메시지를 주는 경우도 있다. 몇몇 경우에 있어서 육체적 도구만이 제어되며 두뇌가 대상 인간의 마음 대신 사용되기도 한다. 이것은 꼭 들어맞는 의미의 영감 형태가 아니다. 인간의 마음이 영적 사고의 세계로 상승되는 영감 형태가 있다. 그리고 아직은 물질계에서는 의식되지 않은 여러 사고 소트가 표현될 수 있는 채널을 찾는다. 우리가 집단 영감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이곳에서 성스러운 영의 집단 혹은 마스터들이 인간의 상승을 위해 영적 세계에 높은 진리를 퍼뜨리기 위해 함께 만난다. 때때로 결합된 영적 그룹이 개인을 통해 표현된다. 때때로 중계자가 영적 영역에서 사용되는데 이를 통하여 영감이 집중되고 가감된다. 이것은 영적 텔레파시 통신이라 알려져 있다. 또한 태양 혹은 태양을 넘어서는 높은 존재들로부터의 영감이 있으며 이것들은 영혼의 우주의 광선 카스믹 레이으로 들어온다. 그러나 완전하고 완벽한 영감은 인간 안에 무한한 영 자체로부터 온다. 이것이 가장 높은 형태이며 모든 숙달자 아뎀과 마스터들이 찾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들 특정한 영감의 형태들은 말하자면 단계 혹은 계단으로 한 개인으로서 당신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들의 능력을 넘어설 때까지의 계단이다. 즉, 당신이 모든 개별화된 지성의 능력을 넘어서 존재의 자아 내의 자아로부터 오는 무한한 표현이 되는 것이다. 영 스피릿은 모든 곳에 있다. 각 개체는 동일한 영의 표현이다. 우리는 물질계에만 연합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마음 멘탈과 영적 차원에서도 연합되어 있다. 우주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진화성 아피니티를 갖는다. 그리고 우리의 근본은 전능자 신옴 안에서 영원한 채로 있다. 모든 영감 중 가장 위대한 것은 신으로부터 직접 오는 것이다. 당신이 영감을 바란다면 가장 높은 것을 바라라. 당신이 가장 높은 것을 바랄 때 그것이 어느 채널을 거쳐 오던지 혹은 어떤 특정한 형태나 개인이 사용되던지 근본에는 영원한 통일체가 있다. 당신이 무슨 방법을 쓰든지 신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라. 그러면 영감을 찾게 된다. 그 원천은 영원하며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방법에는 어떤 한계도 없다. 그러나 당신이 특정한 원천을 통해 물어보는 때가 있다. 예를 들면 탐 존스는 나의 안내자이며 다른 누구도 내게 영감을 주지 않는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영감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별 가치가 없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버둥거리고 있으며 그 결과로 이 위대한 운동이 그 자신의 신봉자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당신이 가장 높은 영감을 구할 때 당신이 구하는 채널은 올바른 것이 될 것이다. 신 외에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묻지 마라. 그분만이 당신에게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당신이나 다른 누구에게 묻는다면 마치 당신의 필요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도 되는지 여부를 믿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나는 확신할 수 없다. 그가 누구이든지 당신 땅에서 가장 높은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람에게 당신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신이 그에게 힘을 주기 전에는 그들은 힘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누가 모든 것의 소유자인지 알면서 당신이 올바르게 묻고 믿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가질 것이다.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안다. 이 법칙은 수학의 법칙과 같이 정확하다. 그리고 사용하기 쉽다. 그 열쇠는 다음 교훈에 있다. 그대가 받은 것으로 믿는다면 당신은 그렇게 될 것이다. 나는 조력자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도움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법칙을 보여주고 싶다. 조력자조차도 모든 존재계에 그것에 지배된다. 요청을 반복하지 말라.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아버지, 당신은 제가 요청한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왜 주시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당신이 다시 요청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새로 시작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방법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이미 가졌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다시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이 법칙을 배우라. 그것은 중요하다. 만일 의심이 끼어든다면 당신은 명령을 자동적으로 취소하는 것이다. 혹은 최소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연시키게 된다. 당신이 법칙을 알 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계속적인 감사를 보낼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 갖게 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이 원하는 특정한 것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이 가진 이미지를 갖는다. 당신은 또한 당신 자신이 가자자 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당신 자신이 결핍한 이미지와 당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미지 등 우세한, 즉 가장 깊은 이미지가 표현되게 되는 이미지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깊이 생각하는 것을 갖는다. 믿는 것이 받는 것이다. 지성과 진료는 의식이 품고 있는 이미지를 완성하려고 한다. 나는 당신에게 마음의 과정을 보여주어서 당신이 마음 내의 움직임을 분명히 알아서 법칙을 충족시켜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서 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 이 완벽한 법칙을 따르는 과정에 의해 그 법칙은 실현된다. 왜냐하면 법칙은 그 자신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고통은 그 근본적인 원리를 지성적으로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자, 이제 현현의 법칙을 검토해 보자. 한편으로는 당신 소유하고 있는 이미지, 반대는 당신이 갖고 있지 못한 이미지 등 갖고 있고 갖고 있지 못한 이미지, 이들 두 이미지는 서로 대립한다. 결과는 무엇인가? 어느 쪽이 더 우세한가? 어느 쪽이 더 깊은가? 실현만이 있다는 진리를 당신이 알 때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갖는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진리를 모른다면, 그리고 대립적으로 당신이 결핍의 이미지가 우세해질 때 당신은 그것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법칙을 충족시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미지가 당신이 가졌다, 못 가졌다 하는 흔들리는 것인데 당신이 어떤 것이라도 갖는다면 그것은 순전히 운이다. 만일 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마이너스 나는 운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당신은 받는 법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주는 법칙 또한 존재한다. 그래서 받는 것처럼 줄 태세가 돼 있어야 한다. 그래서 법칙이 완료된다. 비집착이 여기서의 비밀이다. 진실로 비이기적이기 위해서는 마음 멘탈의 과정에 의해 모든 외적이 것에서 자신을 분리해야 한다. 이것은 영적 이해와 훈련에 의해 얻어진다. 그리고 무소유에 대립되는 이미지에 집착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미지 건강이 있다. 그것 반대는 편찮음이다. 어떤 것이 지배적인가? 건강인가 편찮음인가? 어떤 것이 당신에게서 깊숙한가? 그것은 일반적으로 편찮음이다. 당신이 잘 지내고 있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다. 건강이 당신의 기본이고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당신 마음에서 지배적인 건강으로 당신은 건강을 가질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지의 이유다. 그 사람은 순간적으로 너무나 상승되어 모든 부조화가 사라져 버리고 건강이 확립된다. 대부분 사람들 마음속에서 실패가 성공에 대치한다. 특정한 이미지의 힘에 따라서 그것은 그렇게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다. 당신은 다른 개인의 도움에 의지해서 성공하려고 하는가?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하면 당신은 아마 실패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짐을 지어줄 동료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도움을 받는 대신 그 반대를 받는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그들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에 의지하려 할 때 받는 것이다. 신을 통해서, 신에 의해서만이 당신의 건강, 성공, 행복을 구할 수 있다. 그때에야 참된 건강, 성공과 행복이 있게 된다. 당신은 신성한 아이디어에 따라야만 한다. 어디에서 그것이 오든지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혹은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은 당신보다 멀리 보고 아는 신성한 지성에 의해 지도되는 계획의 부분이나 일부이다. 신성한 지성은 때때로 당신이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거치게도 하지만 당신의 필요를 완성하기 위해 당신을 안내한다. 이것이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가 하는 이유이다. 그들은 최초 장애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대립되는 두 개의 사고와 이미지를 보게 된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 표면에서 부정적인 것을 자주 발견해도 불안해하지 말라. 그것을 당신이 긍정적인 것을 만드는 토대로 만들라. 말하라. 나는 지성이 완벽하다는 것, 신이 완벽하다는 것, 그리고 다른 힘은 없다는 것을 안다. 나 자신 외에는 다른 힘은 없다. 그래서 내 삶에서 현명치 못한 생각이 나타나지 마니페스트 않게 할 수 있다. 모든 좋은 것이 내 삶에서 나타날 것이다. 나의 모든 필요는 실현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자연 법칙을 위반하였다면 사실을 허용하라. 한번 당신이 사실을 허용하고 사실의 입장을 수용하고 법칙과 함께 행동하면 당신은 잘 되기 시작하며 당신의 필요는 충족된다. 잘 돼서 그것들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완벽히 알면서 그 동안에 당신의 곤란과 조건에 만족하라. 태양이 아침에 떠오르는 것처럼 확실하게 그것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너의 믿음대로 내게 그렇게 될 것이다. 지성이 당신을 안내하고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필요하면 육체적 외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신을 발견할 것이다. 신성한 지성이 모든 것을 마련한다. 당신은 이것이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가장 비상한 것은 비록 그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 법칙을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 우리가 그 진리에 무지한 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자유롭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현현케 하는 자와 현현된 것이 있을 뿐이다. 지배적인 것이 산출된다. 선 더 굿만을 믿으라. 왜냐하면 그것이 오직 영속하는 실제이다. 우리는 실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가져야만 한다. 그때 비실제적인 것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든지 지배할 수 없다. 우리가 마음에 그릇된 개념을 갖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때 그릇된 것은 우리에게 사실로 나타난다. 이미지가 우리 마음에 창조된다. 개념이 결정화되고 청사진이 된다. 그리고 구조가 외부로 구축된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창조한다. 그리고 그것이 가진 유일한 힘은 우리가 그것에 주는 힘이다. 자신을 잘 교육받은 사람으로 상상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참된 사실에 무지하다. 나는 지적 터무니없음이 분명한 철저한 무지를 발견한다. 많은 사람이 현상 속에서 버둥거리고 진리와 그들 자신에 대해서 조차 모른다.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흥미롭고 가장 필요한 연구이다. 우리가 일단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짐과 두려움은 사라진다. 우리의 천한 욕망은 더 이상 표현을 갈망하지 않는다. 나의 마지막 권고는 신의 신성한 아이디어라는 야채와 채소를 가능한 한 자연 상태로 먹으라는 것이다. 당신의 상상을 깨끗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라. 신성한 사고로 능동적으로 채워라. 사랑의 감정이 당신의 모든 사고와 행동에서 지배적이 되게 하라. 1. 신성한 먹기와 신성한 마시기. 2. 신성한 생각하기. 3. 신성한 느낌. 이들 3개 차원을 일체화하라. 그러면 조화가 궁극으로 임재할 것이다. 당신의 기도가 이제 당신이 선언하는 것은 참이고 사실이고 실질적 실체임을 선언하는 확언으로 있다. 이 기도는 당신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킨다. 사랑의 아버지, 이것은 당신의 신성한 사원이며 당신의 사랑, 지혜와 권능을 당신의 자녀에게 방사하는 당신의 완벽한 거처입니다. 저는 당신의 전능한 치유력, 당신의 영감의 지혜와 신성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저의 눈과 귀는 제가 보고 듣는 바에 의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은 당신의 영원한 진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제가 당신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위한 완벽한 도구임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당신의 의지가 땅에서도 역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신성한 진리의 축복이 당신에게 지금 그리고 항상 머물기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사랑과 평화에서 사는 한 생명, 한 신, 한 사람, 한 가족. 당신이 나와 하나임을 깨닫고 인식하고 살기를. 그리고 당신이 본래의 나를 알매 따라 당신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As you know me as I am so shall ye be. 이것을 매일 명상하라. 영원한 실체에 불타는 태양이 당신의 영혼 소울에서 분출하여 그것의 불멸의 사랑, 지혜와 권능의 전체성으로 당신을 삼킬 때까지 사랑과 평화가 그대와 함께 하기를. 맥도날드 베인
플레이아데스 성단에서 온 UFO 사진. http://블로그.daum.net/용골/11883175 초인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 1856.7.9에서 1.7 http://블로그.daum.net/용골/1216만345 UFO와 천주교의 마리아 출현 http://블로그.daum.net/용골/1167만2477 빌리 마이어의 진실 http://블로그.daum.net/용골/1205만 1891 이제까지 부정되는 훌륭한 이야기 http://블로그.daum.net/용골/1223만 3813